오늘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정동극장의 미래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예술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하여 정동극장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동극장의 도약과 미래 특별 포럼의 오늘 진행을 맡은 안호상입니다. 국민일보 장지영입니다. 제가 맡은 이 발제의 제목이 정동극장의 역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예술의 전당 손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 주제로 가지고 온 내용은요, 공공극장의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은 송구하지만, 현장에서 공공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극장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조금 정리해 와봤습니다. 앞에서 장지영 기자님께서 정동극장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공연의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주로 공공극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메타기의 컨설팅의 오성우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좀 꿈을 꾸고 있는 정동극장의 새로운 그런 어떤 미션, 비전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의 컨텐츠를 좀 제작해내고 발신해내는 그런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그 공연 산업 생태계에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비전에 걸맞는 그런 공간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작품을 좀 발굴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맨 처음부터의 제작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작 지원을 받아서 나와 있는 많은 소규모의 공연들이 사실은 좀 더 규모 있는 공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멎어져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주제는 그 정동극장에 대한 수요와 기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에 대한 질문은 왜 변화하려고 하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앞에 발표하신 부분들하고 많이 중복되고 또 비슷한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제시한 정동극장의 그 새로운 포지셔닝에 대한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대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변화된 정동극장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세부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의 직책 예술감독이 됐든 제작팀장이 됐든 기획팀장이 됐든 우리는 그런 그 초기 제작의 지원을 받는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한 번 공연으로 그만 없어지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중에 정말 보물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에딘버러까지 갈 게 아니라 바로 대학로에서 초기 지원을 받아서 올라간, 그리고 한 번 공연하고 사라지는 그런 공연 중에 좋은 공연들을 발굴해서 다시 한번 정동극장이 그 작품들을 생명력이 긴 작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 김희철 대표께서 충무아토리 있을 때 그런 창작 뮤지컬 개발을 많이 해보고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정동에서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게 또 공공극장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2년에 지금 저 세문안 교회입니다. 여기서 역시 한 200~300m 정도 가면 있는, 한 500m 정도 되나요? 세문안 교회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률사라는 극장이 생겼죠. 그게 이제 1902년에 생겼고, 그게 사실상 한국의 최초의 상설 극장인 거죠. 근데 그것은 누가 없앴다기보다는 1914년에 불에 타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1995년에
극장을 지은 게 바로 이 정동극장인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옛날 걸 그대로 복원하면 뭐 하나라는 아마도 그런 공감대가 그때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적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으로 지은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저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네 분의 발표와 함께 아까도 또 토론도 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사실은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쭉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공연을 잘하자라는 것, 그거 하나와 요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또 하나는 애초에 1995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도 실현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도심형 극장으로 한 600석 정도, 뭐 가급적이면은 많은 객석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도심형 극장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런 수많은 민간 극장들은 보면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더 넣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본 걸로는 앞뒤 객석 거리를 5cm만 줄여도 객석이 한 열이 더 생기고 객석 한 열이 더 생기면은 뭐 곱하기를 하면은 10년이 지나면은 180억 원이 생깁니다. 180억 원의 수입이 더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도심에 짓는 극장들은 굉장히 공간 효율적인 극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극장, 여기에 새로 짓는다면 그 극장 역시 아주 공간 효율적인 극장을 지으면서 예술성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마 뭐 누구나 다 그런 희망을 가질 것 같고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벽은 대학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초의 아이디어는 이제 전통 판소리를 여러 도창에 나누어서 발림을 좀 극대화시켜 보자. 좀 창작 발림을 통해서 관객의 상상력을 또는 적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더 이렇게 확대시켜 보자 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저희가 한 2년 후에 창작 발림 2년 후에 이제 현대 무용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 전통 예술학부의 연기 전공 학생들을 통해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현대 무용을 좀 적극적으로 완성도 있게 시켜서 대학 축제에 출전을 했었고 거기서 아마 정동극장의 극장장님이 이제 그 공연을 매우 좀 흥미롭게 보시고 창작 ING에 이제 초청을 해서 정동극장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4년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극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 공공 그리고 국립 포함해서 지방, 문예관 모든 극장은 공공성을 갖고 있고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나 국립 단체, 공공 단체도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국가나 정부가 아껴주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공공극장에 그리고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극장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공공극장은 또 뭐가 달라야 되느냐?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면 됩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건데 굉장히 생태계나 국민 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토론과 발표가 정말 풍성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정동극장을 꿈꾸는 이 시점에서 정동극장의 25년의 경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이 극장을 드나든 예술가들 그분들의 의견을 담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극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인력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아까 박동호 교수님 말씀하신 협률사 복원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 예술계가 복원운동을 좀 같이 전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때보다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걸 전면으로 들고 나서지 못했던 어떤 그런 약간의 주저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젠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많은 경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건이 되고 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꿈만 있다면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그 훌륭한 발표 또 아주 그 정확한 토론으로다가 전체적인 오늘 포럼의 격을 높여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